지금 뉴스 보면 좀 헷갈리시죠? 한쪽에선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래요. 근데 또 다른 쪽에선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광기고 곧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.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,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호황일까요?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거품일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록적인 가격 상승 뉴스,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? 그냥 넘기지 말고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파헤쳐보죠. 그런데 말이죠. 한 전문가는 이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. 바로 광기의 시장이라고요. 와, 정말 섬뜩한 표현 아닌가요? 이건 분명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텐데 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반등의 환상입니다. 우리가 보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, 그 뒤에 숨겨진 데이터를 한꺼풀 벗겨내고 시장의 진짜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2024년 6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13억 2천만 원을 찍습니다. 와, 엄청나죠? 근데 이게 사실 시장 전체가 막 뜨거웠다기보다는요,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강남 같은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확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풍경값을 확 끌어올린 일종의 착시 현상에 가까웠던 거죠.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갈 리가 없죠. 불과 석 달 뒤에 정부가 카드를 꺼내듭니다. 6억 원 넘는 주택은 대출 규제에 들어갑니다. 딱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기 시작해요.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. 평균 가격이 순식간에 10억 원대로 뚝 떨어졌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건 시장 전체의 집값이 폭락한 게 아니고요. 6억 원 넘는 대출이 막히니까 비싼 집 거래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평균값이 내려간 거죠.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가격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거래량이었습니다.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. 6월에 9천 건이 넘었던 거래량이 대출 규제 발표 딱 한 달 만에 4천 건대로. 와,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. 이런 외부 충격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9월에 살짝 반등한 건 뭐냐, 회복 신호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? 근데 전문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더 센 규제가 곧 나올 거라고 하니까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한 영끌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뿐이라는 거죠. 이건 절대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약한 걸까요? 이제 시장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모든 걸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는 부채 시스템의 균열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요, 이 반짝 상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위험은 대체 뭘까요? 그 답은 한국 부동산 시장만의 아주 독특한 구조, 바로 빚, 부채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험의 한가운데 바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, 전세가 있습니다. 특히 정부가 보증해주는 전세 대출이 문제의 핵심이었죠. 이게 뭐냐면 세입자는 빚을 내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, 말 그대로 빚으로 빚을 만드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. 이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온 거고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완벽해 보였던 빚의 순환고리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.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%에서 90%로, 그리고 앞으로는 80%까지 점차 줄여나가고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핵심은 간단합니다. 시장을 계속 부풀려왔던 이 쉬운 돈의 수도꼭지를 이제 정부가 아주 체계적으로 잠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빚 문제가 전세대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금융권 수면 아래에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조용히 뚝딱거리고 있어요.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, 우리가 흔히 PF라고 부르는 것의 부실 문제입니다. 사실 2022년에 PF 위기가 한번 터졌었죠. 근데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나중에 시장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부실 사업장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준 거예요.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.
그런데 이제 그 폭탄이 더 크고 위험해진 채로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2024년에 2%였던 PF 연체율이 1년도 채 안 돼서 4.5%로 2배 넘게 치솟았어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? 이게 부실 채권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도 이렇다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.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속도보다 새로 썩어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그리고 이 시한폭탄이 특히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만약에 이 기관들 중에 단 한 곳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. 이런 위험 신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?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진짜 바닥이다, 아니다를 판단해야 할까요?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.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그래서 대체 언제 사야 되는데?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전문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2가지 진짜 신호를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유효 수요의 소멸입니다. 이게 뭐냐면 그냥 집 사고 싶다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기존 주택 매물이 쏟아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놓는 집이라든지 빚을 감당 못한 영끌 쪽의 경매 물건이 시장에 확 풀릴 때, 바로 이 2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가 진짜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누구는가 오른다더라, 떨어진다더라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. 스스로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에서 여러분은 진짜 신호를 읽고 계신가요? 아니면 그저 불안한 마음에 군중을 따라가고 계신가요?